네, 안녕하세요. 중이성호 TV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데요. 전 주로 경제방송에 출연했었습니다. 김선사가 지금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온다고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다음 주 관심종을 볼 텐데요. 10년 넘게 주식하면서 김선사 알고 지낸 지 오래라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식하는데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음 주 내 관심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증시가 중요한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가 더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침공이. 왜냐하면 증시가 다음 주 좋다. 그럼 당연히 실적주나 기술주,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라도 다음 주 증시가 안 좋으면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종목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안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충격이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침공에 탈나는 세계 경제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코로나보다 더 충격이 바로 우크라이나 문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원래 2차 협상을 했었습니다. 2차 협상에서 나온 얘기들이 바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휴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민간인 대피와 전투 지역의 식량 의약품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러시아가 여기에 합의한 이유는 자기들도 지금 식량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고요, 군인들한테. 그 다음에 기름이 없어서 전차도 못 간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지만이 러시아도 앞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한다기보다는 자기들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미국과 러시아가 혹시라도 이 3차 세계대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3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군사를 만약에라도 러시아에 보낸다 한다면은 진짜 그거는 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주식할 때가 아니겠죠. 하지만 미국은 계속 자신들이 군사적인 부분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군사 직통선을 개설했다는 말 자체도 미국이 혹시라도 자신들과 함께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은 좀 방지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개입 문제를 두고도 러시아가 결국에 핵무기 사용 간섭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미국이나 나토가 자기들에게 덤빈다면은 핵무기까지 사용할 정도의 자기들은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나토도 그 이상, 그러니까 군사를 투입하는 것 이상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현재 국가 부도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전 세계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광물, 석유, 가스 등등등. 게다가 러시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돈을 투자했겠죠. 러시아가 부도 상태를 맞이해버리면 다 떼이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된다면 경제에 악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당장 이달 8,400억 원 규모의 국채 만기를 맞게 되는데 부채 상환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 상환을 못한다. 결국 국가 부도를 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데,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8년도에도 디폴트를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브라 가치가 그 당시 74%나 폭락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30% 40% 폭락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러시아가 혹시라도 이 전쟁에서 국가 부도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뭐라고 했냐? 바로 이달 금리 인상 3월 달이죠. 0.25%를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0.5%까지 빅스텝을 한다고 했었지만 여기 나오죠.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이때 보이시죠? 이때 잠깐 급등을 했었던 거에 바로 0.25%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미국 증시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우크라 사태가 매우 오래 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가 심해지면 지금보다는 금리를 더 올릴 것. 원래는 0.5% 하면서 빠르게 잡으려고 했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0.25%를 이번 달에 올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일제히 그래서 올랐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간다면 러시아,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 부도라든지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바로 더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방금 말씀드렸죠, 증시가 다음 주에 사실은 안 좋을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극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만약이라도 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전쟁을 끝낸다, 그러면은 증시는 분명히
다시 실적주, 그 다음에 기술주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 간다면 결국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고 상한가 가고 지금처럼 계속 나올 거예요. 뭐 물류, 그 다음에 그 외에 광물, 가스, 원유 이런 것들 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근데 이미 가스, 원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다음 걸 봐야 됩니다. 다음 주. 그래서 다음으로 볼 종목들, 다음으로 볼 섹터들, 다음으로 이슈들을 토대로 다음 주 이 종목들 살짝 지금 상한가 준비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는 물류부터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물류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1, 2위 해운사들이 러시아 항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지 않겠다는 거죠. 세계 1, 2위 해운사인 MSC와 머스크, 이 머스크는 테슬라 그 머스크가 아닙니다. 러시아 항구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더 이상 예약도 받지 않고요. 대부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식량, 의료,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자,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운임이 급등한다는 거예요. 운임이 급등한다는 건 지금 현재 있는 물류 회사들이 더욱더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와 관련돼서 오늘 장중에 가장 많이 급등 나온 종목이 바로 HMM이었습니다. 무려 21%까지 급등했는데, 자, 차트를 보면은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올라와서 저점 딛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그 전에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물류 관련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럼 물류난이 해소될 거냐? 물류난이 해소될다기보다는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관심 종목은 물류주부터 먼저 저는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심 종목 보도록 하는데 HMM 이미 급등 나왔으니까 대장주로서 HMM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종목은 바로 흥하해운이 있습니다. 흥하해운도 여러분들 당연히 물류주로서는 기억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흥하해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 보면은 아까 HMM이랑 좀 다른 모습 보여주죠. 자, 바닥에서 또 올라온 거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닥에서 딛고 그 다음에 2월 말에 그때 하락했던 거 딛고 나서 급등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급등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오늘은 그렇게 크게 급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만약에도 물류난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도를 받는다면 HM이 올라가는 것들 보면서 따라서 흥하해운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이미 흥하해운은 그 전에 감자도 했고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어려운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다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로직스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관심 종목 태웅 로직스입니다. 태웅 로직스 역시 거의 다 비슷한 차트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류 종목들을. 자,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왔는데 오늘 태웅 로직스가 사실은 흥하해운보다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약 장중에 15%까지 올라갔는데,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윗골 떨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여기에 있던 수많은 그 물량들을 토대로 여기에서 윗골이 달아지면서 매도 물량 나왔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전에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태웅 로직스는 볼만한 종목이 되겠다. 다만 시장이 계속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건 무조건 여기 갈 거야, 여기 무조건 갖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매도해 나가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바로 태웅 로직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웅 로직스까지 한번 봤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SS 해운입니다. KSS 해운. 자, KSS 해운을 보시면 KSS 해운은 사실 그 앞에 있는 종목들보다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게 많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빠진 것도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그 전까지 많지 않았던 종목이기도 했거든요. 자, 보시면 바닥에서 찍었는데 이 종목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고요. 현재 오늘 3% 정도까지 금요일 시장이 올라갔는데 지금 딱 전고점에 받아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전고점 그리고 이 전고점을 물류가 계속 앞에 있는 종목들만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차트인데, 지금 현재 시장이 뭐가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대장주만 가요. 그러니까 HMM처럼 대장주만 제일 먼저 오르고 나머지 보통 이슈가 세게 붙을 때 2대장주라고 하죠.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들 따라가기 마련인데 요즘은 그런 모습보다는 대장주에 너무 많이 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안 오를 수도 있다는 거, 그 점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해운 관련 종목들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바로 대한해운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대한해운도 역시 올라왔는데 보시면 대한해운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왔죠. 보통 여러분들이 관련주라고 했을 때 관련주들은 모두 다 같이 급등 나오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지금 시장은 그만큼 수급이나 매수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대한해운도 역시 정고점에 맞고 떨어졌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넘어간다면 분명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꼭 대장주 위주로 생각하면서 종목들 가져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류 관련된 다음 주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바로 물류와 관련됐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제 제재당하고 러시아가 자기들 계속 공격하고 전 세계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러시아도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반격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반격을 시작했느냐? 자, 오늘 나온 뉴스. 자, 영국에서 우주협력 반대 여론이 들끓자 러시아도 영국 위성 발사를 거부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영국의 기업 원웹 우주 인터넷용 위성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해주지 않을 테니까 가고 싶다면 빗자루 타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는 러시아 역시도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웹 위성 36개의 발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 만약이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된다면 우주항공, 원래는 우주항공이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올해 누리호도 발사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벌써 좀 빨리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만약이라도 이 사태가 계속 간다면 우주항공 쪽에도 분명히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계속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우주항공이라 한다면은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보통 대형주들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사람들의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작년이었죠. 작년에 고점들 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번에 살짝 돌파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만약이라도 작년의 고점들을 지지받으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이라 여기 횡보를 계속하면서 여기 있던 수급들을 조금 더 이 손바뀜이라고 하죠. 손바뀜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요. 자, 그 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에도 자, 우주항공이라 하면 딱 생각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AP 위성인데요. 자, 이 종목 지금 차트가 바로 AP 위성 차트입니다. 사실은 이 종목 일봉으로 봤을 때 쭉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 근데 딱 이번에도 하락 추세에서 지금 전고점 이 추세선을 전부 다 돌파하지 못했던 이 추세선을 지금 현재 막고 있죠. 만약에 AP 위성이 다음 주에 여기를 돌파 나온다면 충분히 우주항공 AP 위성 역시도 관심 종목으로 봐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AP성이 올라간다면 따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였죠. 하락 추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 나왔는데 자, 이번에 이 하락 추세들을 계속 뚫고 이번에 한 번 더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만약이라도 우주항공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주항공 쪽에서 러시아랑 협력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AP 위성, 캔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결국에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술이 좀 더 필요하게 될 거고요. 수급이나 이슈나 이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가느냐?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도 일본하고 이 경제 보복하면서 전쟁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반도체 식각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짧게는 뭐 2달, 3달, 길게는 6개월 만에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말과 비슷하게 우주항공 쪽에서도 만약에 우리도 러시아를 제재를 동참했기 때문에 협력이 좀 안 된다면은 우주항공 역시도 충분히 이 관련돼서 상승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물류 다음에 광물이 아니라 우주항공이냐면요, 사실 우주항공은 물류나 광물처럼 계속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라도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광물 종목들 봐야 됩니다. 근데 광물은 인플레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플레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광물 역시 인플레랑 같이 봐야 되는데요. 자, 몸값 오르는 원유, 알루미늄, 구리,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는 뭐 110달러를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이미 급등주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 석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GSE가 천연가스도 등등 많이 있는데 알루미늄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구리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구리 이런 종목들 역시나 인플레와 관련해서 광물들 봐야 되는 이유 충분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PJ메탈 여러분들 가장 예시 종목입니다. 대장주긴 한데 PJ메탈 같은 경우 오늘 윗꼬리 금요일에 윗꼬리로 지금 현재 18% 올랐다가 빠졌습니다만 역시 비슷한 모습 보여주죠. 자, 여기에서 보신다면은 그 전에 저점을 찍었었는데 1월 말에 우리나라 엄청나게 하락 한번 했었잖아요. 하락하고 나서 이번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상승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윗꼬리 계속 달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주식 초보분들이 사실 대응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윗꼬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안 팔면은 아침에 샀다가 점심 때 보니까 수익 중이었어. 근데 오후에 보니까 손실 나버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 PJ메탈처럼 알루미늄 이렇게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 광물 종목도 충분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PJ메탈 알려드렸죠? 알루미늄 그렇다면 아연 종목도 봐야 됩니다. 아연 저는 좀 아연부터 먼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제련업계 아연 납 가격도 올라서 반사 이익 기대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670달러 톤당 했는데 작년보다 30%가량 오른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유럽의 제련소들이 정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고 아연과 그 다음에 재고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반토막 수준으로 줄면서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연부터 보는 거예요. 아연 말고도 구리 니켈도 볼 텐데 아연 여러분들 왜냐 아까 말했죠. 새롭게 나오는 이슈와 새롭게 나오는 내용들은 수급이 한 번씩 쏠리고 나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연 관련주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한일화학이에요. 한일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일화학 벌써 이제 차트보다 딱 답이 오죠. 바닥에서 찍고 나서 이 전에 전고점이 되게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딱 전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조용조용히 올라왔어요.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랬었는데 많이 올라왔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횡보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전에 한일화학을 보신다면 항상 이 가격대가 저항대가 좀 셌습니다. 여기에서 윗골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일화학 같은 종목들은 초보분들은 조금 더 조심히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구리 종목 하면은 바로 이구산업이죠. 자, 구리도 역시 똑같이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구산업은 자, 저점을 조금 더 많이 지켜준 모습이에요. 저점 계속적으로 저점을 찍었다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올라왔는데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그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었던 종목인데 여기에서 지금 한번 보시면 윗꼬리 받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여기를 얼마나 지지를 잘 받느냐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잘 받아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한 방에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런 종목들 지지를 얼마나 잘 받는지 횡보하면서 손밖에 밀어내는지를 충분히 보시면서 자,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 보셔야 됩니다. 자, 아연 구리까지 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니켈도 나와야죠. 니켈 바로 황금 ST라는 종목인데요. 자, 황금 ST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황금 ST 보시면 그 전에 비해서 황금 ST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야,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대응하기 쉽다는 종목인데 여기서 보시면 밑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밑꼬리를 많이 이렇게 달았다는 거는 하락할 때 심각하게 하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잘못해버리면 이 밑꼬리에 손절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거나 천천히 가져가는 게 좋고요. 황금 ST도 지금 전고점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에 대한 우려가 있겠죠.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결국 여기에서 니켈 가격도 계속 올라간다 한다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기울어진다. 그럼 분명히 이런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올라갈 확률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순환매라고 하죠.
자, 그 외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팔라듐이나 그다음에 네온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조용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만 볼게요. 해성 DS입니다. 해성 DS. 자,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보시면 황금 ST처럼 저점을 찍고 지금 현재 올라온 종목이긴 하죠. 여기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고점 여기인데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고 지금 여기에서 이것들을 얼마나 돌파를 세게 하느냐. 돌파를 세게 한다는 건 결국 거래량이 많이 붙는다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량 붙을 때 여기 이 세게 올라갈 때 거래량 붙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자, 이 거래량이 이만큼 붙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가 나온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종목이 해성 DS입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관심 종목들을 한번 봤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모두 다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게 길어진다고 했을 때 시장이 하락한다면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관심을 놓고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말이죠. 증시가 지금 다행히 저점은 찍어준 모습인데 여기에서 바로 상승으로 돌려야 돼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1월 달부터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횡보하다가 만약에 하락해버리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물리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락하든 횡보하든 그때 기회가 될 만한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종목들 한 번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관심 종목 급등 나올 수 있고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증시가 다시 상승해서 원래 시장처럼 실적주가 올라가고 기술주가 올라가고 앞으로 미래 선전성이 높은 종목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상승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합니다.